드라마를 즐겨보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대사죠. 그건 너답지 않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다음 대사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머릿속에 이 대사를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요. 바로 어떤 대답일까요? 나다운 게 뭔데? 라는 대답이겠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굳어진 고정관념 때문에 정작 자신이 원하는 나다움은 뒤로 제쳐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또 역시 너답다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을 하고 또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 알고 계신가요? 진정한 나다움은요, 타인의 눈에 비춰질 이미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신 분은요, 세상의 고정관념에서 당당히 벗어나서 진정한 나다움을 끊임없이 발견해가는 분이십니다. 황방훈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보니까 나만의 느낌을, 나만의 이미지를 남의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평상시에 메이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강연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황방훈 원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이미지라는 사전적인 의미 있는 어떤 사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의 덩어리를 이미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앞에 계신 분의 한 분의 이제 얼굴을 뵀어요. 잠깐 보고 나서 이제 이분이 없는 사이에 이분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끼리. 만약에. 근데 야, 너 그 친구라고 했을 때 누구? 이랬는데 그 뿔테 안경 쓴 친구라고 하면 그 친구, 여기는 그 무리 안에서도 그 친구를 유독 기억할 수 있습니다. 뿔테를 3명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한다면 그 친구의 이미지에 뿔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친구 입술 레드를 바른 친구, 쌍꺼풀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 피부가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서치하듯이 어떤 한 사물이든지 나의 표정이든지 내 메이크업이든지 하나를 이 사람이 기억하는 걸 저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생각의 덩어리를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서 넘겨주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미지로 리드하라라는 그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좀 보여드리는 게 좀 제일 난감스럽습니다. 왜냐면 그다지 제가 훌륭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20년간 메이크업만 했습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자랑입니다. 예전에 한번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 최저 연봉, 최저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는 그게 되게 좀 무의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이크업을 연습할 때 제일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메이크업 하다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고깃집에 불판 닦는 알바를 한번 해야겠다. 그때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메이크업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부모님이 메이크업 하는 걸 너무 창피해 하셨어요. 아들이 화장하러 어딜 다닌다는 것 자체를 창피하셔가지고 용돈이 아예 끊겼습니다. 물론 집에 잘 사는 집도 아니었지만 더 끊기니까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불판 닦는 알바가 한 달에 100 몇십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다. 해가지고 주말에라도 불판을 닦자. 이런 생각으로 해서 불판 닦는 알바에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무사히 면접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또 제 손이 일 잘하게 생긴 손이어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출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출근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돈만 살면 끝인데. 맨 처음에는 이 돈을 벌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돈 맛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그 알바를 안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게 제 메이크업의 최초의 그 전환기 뭐 이런 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오바마와 트럼프가 있는데 저는 뭐 이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이분들의 이미지만을 말할 뿐입니다. 한 분은 굉장히 그 백인이시면서도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언행을 과감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한 분은 그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셔서 그렇지만 되게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의 의미가 그 백악관에 출근하시면서 그 청소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주먹으로 하이파이브 하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자기의 부드러운 면을 또 표현하는 오바마의 이미지가 있겠고, 이 트럼프처럼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게 딱 내가 생각하는 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옷 매무새, 그 사람의 향기까지도 그 사람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라는 건 그 사소한 행동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그 몸으로 나오고 이게 남에게 비춰질 때 이미지라는 걸로 비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말의 내용,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지식 정도, 여기에서 이미지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시각이겠죠. 몇 프로 정도? 6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하고 같습니다. 제가 여기 딱 들어왔는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얘가 강의를 할 만한가? 내가 얘 강의 들으려고 이 아침에 올 만한가라는 생각을 먼저 드실 거예요. 당연히. 왔는데 시각적으로 나만 못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했고, 몇 시간 일찍 일어나서 분당에서 청담에 가서 청담샵에서 또 헤어 메이크업 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누구 소개시켜 주잖아요.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아, 예쁘신가요? 그죠? 일단 이런 건 다 그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분이 예쁘다는 건 저분의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자친구를 누가 소개를 해준다거나 소개팅을 했을 때 딱 만났을 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소개팅 장소에 딱 갔는데 그 여자분이 어떻게 예쁘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커피숍에서 정말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적으로 이미 저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 옵니다. 근데 꼭 그 사람입니다. 저의 경험은 일단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는 그 첫날에는 아마 그런 이미지를 많이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느낌이 그 다음 이 사람이 정말 막 세상 좋은 말을 다 해주고 막 이런다면 또 이제 약간씩은 이제 시각의 느낌이 사라지긴 하겠지만, 이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각은 확실합니다. 누군지는 아시죠? 힐러리예요. 힐러리의 대학 때 모습입니다. 힐러리가 대학 때는 저렇게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안경을 쓴, 정말 누가 봐도 그냥 공부 열심히 하게 생긴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분의 성향 자체는 굉장히 좀 되게 털털하고,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생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게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조금 더 좀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헤어 기장을 잘 보시면 그 전에 대학교 때 있던 그 촌스러움을 싹 해서 안경 벗고 이 어깨까지 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지존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그지존 아시나요 혹시 남성분은? 여성분들이 이거는 머리를 기른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 그 애매한 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함부로 머리 잘라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머리 잘라라 하면 그 여자분들이 머리를 잘랐을 땐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 그지존까지 감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인 이미지까지 같이 가지고 가면서
부드러운 이미지까지 같이 가지고 갈 때 이 정도의 헤어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그 뭐랄까요, 좀 더 세련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부인 시절입니다. 영부인 시절에는 또 세상 다른, 정말 뭐랄까, 남편 내조 세상 잘하게 생기고 너무 내 의사는 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머리에 웨이브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웨이브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 뭐 헤어의 컬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를 제일 잘 만드는 여성 중에 한 명으로 힐러리를 꼽습니다. 본인이 이제 정치에 들어갔을 때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 보이는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주로 했고요. 이제 그때 세월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이제 우리가 보통 저걸 C컬이라 부릅니다. 헤어에서 전문 용어로 약간 바깥으로 살짝 활동적인 이미지, 안으로 좀 말려 들어가는 이 헤어는 여성적인 경우가 있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헤어는 좀 그런 활동적이면서도 좀 더 외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겠고, 메이크업에서도 굉장히 좀 딥한 컬러보다는 채도가 높은 립스틱, 그 다음에 피부에서도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해서 굉장히 좀 밝은 이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흔히 그 볼빨개 블러셔라고요. 얼굴에 이렇게 웃으면서 막 스마일 존에 미친 듯이 돌려주는 그런 블러셔가 있습니다. 이런 블러셔는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 좀 소녀소녀해 보이고, 근데 제가 이거는 만국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나가봐도 거의 다 이렇게 하고 볼터치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메이크업적인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 볼터치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게 추세가 아니니까 이렇게 거울 보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요즘에 하시면 좀 촌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힐러리는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어려 보이기 위해서, 사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적절한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이번에 대선 때입니다. 이전에는 그 정치에 입문했을 때라면, 이번에 완전 대선 때는 완전 쇼커트. 그러면서도 어떤 거냐면 아이 메이크업도 진해집니다. 그리고 입술 색깔이 조금 더 어두워지면서 무게감이 확 옵니다. 조금 전에 보다 이제는 대선이잖아요. 대선이면 나라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카리스마를 장착하기 위해서 매우 짧은, 여성으로서는 가장 짧은 쇼커트죠. 그리고 헤어 컬러라든지 눈썹,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자체도 이전에는 영부인 시절에는 좀 깊은 눈매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좀 달라지는 거 느껴지시죠? 이런 것처럼 본인의 느낌을 계속 변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정말 이분은 거의 뭐 카멜레온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게 5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인상을 정하는 5가지. 저도 사실은 이렇게 문장적인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 보이고자 준비했습니다. 저도 사실 근데 이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이렇게 좀 알고 나니까 좀 더 재미는 있더라고요, 전. 자, 이거 5개 이미지의 5가지 효과 중에 한 가지씩 가볍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초두 효과라는 건데요. 이 초두 효과는 예를 들면 누가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데, 야, 얼굴이 되게 잘생겼어. 근데 성격이 나빠. 하고, 야, 성격이 나빠. 성격이 지랄 같아. 근데 얼굴은 잘생겼어. 하고, 사실 먼저 말한 게 훨씬 더 강렬합니다. 차라리 얼굴은 잘생겼는데 성격이 안 좋다는 사람 내가 한번 만나볼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 성격이 나쁘다는데 얼굴은 잘생겼어. 근데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왠지 얼굴만 보는 사람 같고, 첫 번째 거는 아, 나는 그냥 성격 정도는 할 수 있는, 내가 좀 통이 크다,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두, 처음에 듣는 단어가 그 다음 워딩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게 초두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나쁜 말, 부정적인 효과인데요. 약간 좀 우리가 친구하고 전화통화를 1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나쁜 얘기는, 누구에 대한 나쁜 얘기는 머릿속에 그렇게 깊게 들어와요.
좋은 얘기는 그렇게 빨리빨리 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데 항상 내 머리에서는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얘기 중에서 막 이렇게 막 야 걔가 되게 착하고 걔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러이러한데 근데 걔가 야 누구한테 뒷담화 뭐라고 까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걔가 좋은 것보다는 얘 나쁜적인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이 훨씬 더 강렬하게 들어오고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지적인 이제 구두쇠 효과라고요. 제가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의 얼굴을 사진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사진 찰칵찰칵찰칵해서 제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건물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뭐 기념품 이런 거 전혀 사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주로 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재작년이었구나. 이태리에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한 4시간까지 앉아 있어 봤습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저희가 직업적으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좀 일어섰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만 보는 게 저는 그렇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각자의 얼굴들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그게 이제 저한테는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태리까지 나갔는데 이 사람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가서 무슨 어디에 가고 어떤 관광지를 가고 무슨 어디에다 진실에 손을 넣어보고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저는 그 손 넣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가서 이 셀카 찍는 내 얼굴 찍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찍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특성인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직업적인 특성인데 이 구두쇠적인 효과는 풍부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이 쓰지 않고 내 머리의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왠지 모르게라는 우리 얘기 자주 해요. 야, 왠지 모르게 걔 그럴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걔 짠돌일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걔 잘 놀 것 같아. 뭐 걔 거짓말 잘할 것 같이 생겼어. 뭐 이런 느낌이 그 사람에 대한 근거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자기가 느껴지는 느낌으로 자기의 이미지 정립을 끝내버려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하고 만약에 빅딜을 앞두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큰 계약을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관찰하고 이 사람의 코는 이렇고 막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의 룩을 보고 이 사람의 느낌을 계속 느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잠깐 느끼고 굉장히 내 머릿속에서 빨리 판단해서 끝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거겠죠. 이거는 뭐 맥락의 효과라고 한 번 괜찮은 사람은 쭉 괜찮아. 야, 이 친구 별로였는데 이 친구가 했는데 뭐 좀 안 좋은 얘기 살짝 들었어. 야, 나 걔 그럴 줄 알았어. 한 번 생각은 쭉 갑니다. 예를 들면 좀 예뻐 보이고 괜찮았어요. 이미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러면 야, 의외다. 난 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게 실수겠지. 근데 한 사람이 그러면 10개를 잘하다가 하나 잘못했는데도 그래. 야,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런 것처럼 맥락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뭐 후광 효과라고 한다는데요. 이분이 연대 의대에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연기자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났더니 이 사람이 전화 쓰는 게 더 스마트해 보이죠. 이 사람이 그냥 했을 때 하정우 씨의 아빠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화가 하정우하고 하는 통화일 거야 라는 가정으로 봤던 CF하고 이 사람이 연대 의대에 나왔는데 그 연기를 한 거예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더 스마트해 보입니다. 예전에 한번 메이크업 하는 사람 중에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온 친구가 메이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진심 저 이거 리얼입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10개를 해야 돼요. 메이크업을 10개를 해야 검색어 하나에 올라가요. 얘는 그냥 연대만 치면 연대 출신 뭐 아티스트 누군데 막 신문 방송사에서 전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연대를 포기하고 연대 신방과를 포기하고 메이크업을 하셨어요? 저 매우 저희 밑에 직원이었어요. 기분이 매우 나쁜 거예요. 아니 왜 메이크업이 연대를 포기하고 와서 하면 안 되는 직업이냐고요 이게. 근데 그걸 포기하고 와서 이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이크업하는 하나하나에도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르친 대로 얘는 얘기했는데 내가 말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얘가 말했을 때는 그렇군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물론 메이크업 그만뒀습니다. 메이크업은 그만뒀는데 그 친구한테도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너는 그 연대를 말하지 마라. 어디 가서 네 대학교 출신은 말을 하지 마라. 그게 너의 메이크업적인 창의력은 무조건 막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배고플 때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배고픔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어느 정도 가서 메이크업적으로는 네가 만약에 메이크업을 하는 강의자가 된다면 너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는 근데 또 욕심이 많아서 자기는 아티스트가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떤 화장품 회사로 하여튼 입사해서 지금 화장품 개발을 열심히 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의 가장 핵심일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지하철, 대중교통, 학생 학교에서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명함을 건네죠. 명함 혹시 없으시면 있으신가요? 학생이니까. 근데 명함을 건넨다 해도 저는 그 명함은 책갈피 하나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아크릴 명함 주면 일을 쓰신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가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명함은 저는 사실 명함을 보고 나서 이 명함하고 그 사람하고 매칭을 다 찾으라고 한다면 제가 명함을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한 명함당 제가 1년에 받는 명함이 보통 1,500장 정도에서 2,000장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10년이면 몇만 장의 명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명함하고 그 사람하고 매칭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권하는 건 얼굴이 명함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명함은 아침에 나를 만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약 10분을 활용합니다. 남자분들은 헤어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오실 때 헤어 신경 쓰신 거 아니세요? 네. 본인의 다 컨셉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본인이 이렇게 가르마 없이 이렇게 좀 이마까지 딱 헤어라인을 잡아주는 미용실 가서 나 이렇게 잘라주세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에서 벗어나면 이 미용실 별로야 하면서 다른 미용실 가셨을 거고 다 이렇게 약간 가르마 살짝 타주는 거 그죠? 머리가 좀 곱슬머리시죠? 네. 그래서 약간 머리가 곱슬하시고 이렇게 숱도 많으시니까 너무 하면 답답해 보이니까 살짝 길을 터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한테는 아침에 남자는 헤어를 여자는 메이크업까지 남자들도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1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분의 시간을 잠으로 활용을 하던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어제 신던 그대로의 신발 어제 하던 그대로의 옷 그리고 그 아침에 그 10분도 신경 쓰지 않고 맞는 아침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하철에서 메이크업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에게는 세 정거장이 입문 가능합니다. 거의 한 정거장당 2분씩 보면 6분 안에 풀 메이크업을 끝내십니다. 정말 탁월하신 재주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은 한 정거장 안에 보통 베이스를 다 끝내주시고요. 그 다음 정거장이면 아이섀도우, 그 다음에 아이라인까지 다. 세 번째에서 입술. 근데 이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라인 그리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해내세요. 그분들은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내리면서 향수 딱 뿌리면서 내립니다. 그러면 그분의 딱 잔 향만이 이 지하철에 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물론 너무 바쁜 일상이에요. 저는 그분의 아침을 모릅니다. 이분이 너무 빡센 아침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단언하건대 그분은 빡센 아침을 한 달에 최소한 10번 맞으실 겁니다. 그게 습관이라는 거고 아침에 저는 단 10분이면 조금 더 내 얼굴, 명함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이미지, 그걸 얼굴, 헤어 이런 거에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잘 투자를 하신다면 그 나의 이미지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예쁘고 안 예쁜 건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지만 정말 세상 싫어합니다. 메이크업은 예뻐지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를 잘 표현하는 거 방법의 하나인 것이
못생긴 사람을 예쁘게 만드는 게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강남에 널려 있는, 강남에 많이 있는 성형외과에서 할 일이지 메이크업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쁜 스커트에 맞는 상의를 입고 이거에 맞는 자켓을 걸치듯이 메이크업은 나를 표현하고 나의 그 명암 같은 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나만의 색깔, 나만의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우리 약간의 그 어머님 세대까지도 갈 수 없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 립스틱 하나 떨어지면 그 립스틱 또 사러 가시는 분들, 이 색깔 하나만 파먹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에 맞춰서 컬러를 하지만 정말로 그냥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 색깔만 주구장창 바르는 그런 게 아니라, 메이크업은 나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나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오늘 나의 정신 상태, 나 오늘 굉장히 활동적으로 갈 거야 할 때 레드 한번 싹 발라주실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지하철에 있는 파우치에서 저는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바쁜 일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10분이면 이분의 하루가 훨씬 더 활동적일 수 있고 이분이 좋은 이미지를, 명암을 건네는 거에 몇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저는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지하철, 뭐 대중교통, 학생 학교에서 어떤 뭐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명함을 건네죠. 근데 명함을 건넨다 해도 저는 그 명함은 색깔피 하나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권하는 건 얼굴이 명함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명함은 아침에 나를 만드는 시간이고 나의 이미지, 오늘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만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하신다면 10분 투자입니다.